자, 오늘은 말 좀 하고 살자. 입에다 거미줄 친 남편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되게 여자는 말을 하는 쪽, 남자는 침묵하는 쪽,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며칠 전에 5년차 된 젊은 아내가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폭력이나 외도나 경제적 책임이나 흔히 말하는 부부 문제는 전혀 없는데, 또 남편은 자상하고 친절해서 설거지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이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소소한 일 가지고 삐지면 뭐 3박 4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동안도 가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자그마치 3달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환장하는 거지요. 자, 왜 그러면 말을 하지 않을까? 부부 세미나에서 부부들 만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듣죠. 그런데 그 속담은, 그 금은 말을 경망스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그냥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뜻이지 침묵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뭐 이 말씀 꼭 새겨봤으면 좋겠네요. 침묵은 상대방을 2번 죽이는 치사한 의사소통이다. 한 번 더 얘기 드리죠. 침묵은 상대방을 2번 죽이는 아주 치사한 의사소통입니다. 이 부부 사이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표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화가 났으면 화났다고 표현해 주는 거,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자, 이런 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날따라 남편은 회사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합니다. 정말 내가 회사 그만둘까 말까, 그냥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일 괜히 아내가 알아봤자 뭐 소용없으니까 뭔 남자가 그냥 회사 일을 여자에게 얘기하고 그러냐 라고 이제 집에 인상을 막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밥 먹고 뭐 일체 말 안 하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 닦고 잠을 자게 되죠.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남편의 표정에 따라서 아내는 본능적으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칼로 배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면서 성질을 내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여보, 나 회사 그냥 때려칠까 봐, 그냥 그 부장 그러면 진짜 못 쓰겠어 정말, 오늘 여보 나 건드리지 마, 나 화 지금 되게 나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 밤에 아내는 그냥 잠 편안하게 잘 잡니다. 왜? 문제가 남편의 회사 문제 때문이었구나, 남편의 분노가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집에서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여보 오늘 나 그냥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나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해 주면 아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아내는 기분 나빠하지 않죠. 왜? 미리 정보를 주었으니까. 되게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남편 말을 하지 않을까요? 속 터지 않은 거지요. 자, 물론 성격적인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향성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격상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심리적으로는 일종의 아이솔레이션, 즉 고립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 세계 속에 도망가 버리고 혼자 숨어 버리는 일종의 자폐 증상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런 것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 다음 2번째는 수동적 공격성이 해당이 됩니다. 자, 표면적 공격성은 이렇게 총 쏘듯이 쏘아대는 거고, 수동적 공격성은 딱 팔짱 끼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다 뒤에서는 소음기 장착한 총을 쏘아대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이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쪽은 아내가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침묵으로 싸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절대 싸움도 없고 조용한 부부인 것 같지만 이 수동적 공격성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을 하지 않는 남편 이면 속에
상처가 들어있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아내께서 윽박지르거나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발 말 좀 해라 라고 강압적으로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들면 더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조금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것을 세이프티를 제공한다라고 하지요. 즉, 위축된 남편, 이 고립된 남편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받아주더라 라는 경험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시 상담에서는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품어줄 때, 누군가 안아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엇박지르기보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또 음성 언어를 사용하기 싫다면 문자 언어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이메일 가지고 싸우죠. 말로 하면 서로 화딱지 나니까, 또 주체를 못하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저쪽에서도 저한테 표현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되고 나면 대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남편들 이메일 통해서 말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 괜찮고요. 또 아내들이 그때는 엄마 모드로 변신해서 여보 말해 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화를 내도 괜찮으니까 그 말을 나한테 좀 표현을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때 조금씩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입에 거미줄을 긋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